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질 거고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가 나왔습니다. 기업 공개. 자, 기업 공개를 한다면 이 회사는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하겠죠. IPO랑 상장하고 등치시키면 안 되는 게 기업 공개는 단순하게 이 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공개하는 겁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규모와 사업 규모, 뭐 인직원 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IPO를 한다는 거지 IPO를 한 것 자체가 상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 조치 단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IPO를 한다. 그러면 곧 상장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IPO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 종목 자체는 나중에 상장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업 공개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상장이 못 될 거 아닙니까? 상장을 된다 할 때 기업 공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그만큼 회사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제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실 겁니다. 자, 주식 투자 하시게 되면 이게 매매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트,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창들이 여러 개가 떠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주식 차트가 되겠죠. 여러 가지 그래프들 중에서 주식 차트가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주식 차트를 보면 지금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그래프가 하나 있고 밑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바로 가격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매매량이에요. 매매량, 거래량.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이 두 가지 가격 그래프와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주로 설명해 드릴 거는 당연히 제가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은 가격 그래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가 그래프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거 어떤 순서로 되는 걸까요? 이건 일본 그래프라고 그래요. 자, 일본과 1 단위로 표시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라고 하고요. 봉 있잖아요. 기다란 봉. 1 단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주봉이라고 합니다. 다음 월간 단위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월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만약에 일봉 차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봉 하나가 그 당일날에 있었던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 그래프라고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색깔을 보시죠. 자, 색깔부터 이제 구분이 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와 있죠. 빨간색인 거를 바로 양봉이라고 하고요. 다음 파란색인 거를 음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이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봉은 플러스일 때, 즉 주식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음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가격 하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양봉이 좋습니까? 음봉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격 상승인데 더 좋겠죠. 양봉이 좋은 거예요. 자, 빨간색 표시가 많을수록 좋다고 보시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양봉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양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봉을 먼저 그려보면 자, 이거 지금 이 기준은 일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2단위의 매매, 주식 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빨간색 양봉입니다. 빨간색 양봉이에요. 이게 만약에 11월 17일 거래 기준 보여주고 있는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날에
주식 가격은 언제 시작했느냐? 9시에.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주식 최초에 시작한 가격이라고 해서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뭐 주식이 끝날 때쯤에, 주식시장이 끝날 때쯤에 형성된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끝났으니까 이걸 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있어요. 그럼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가격이 있으면 양봉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표시를 한 거예요. 양봉이니까. 그 반면에 음봉은 뭐냐? 음봉을 또 그려볼게요. 이게 음봉이 나와 있으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시가는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종가, 끝났을 때 가격이 밑에 나와 있어서 이 밑에 있는 게 종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위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발생을, 이거 꼬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꼬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생긴 모양이 캔들, 즉 약초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캔들 차트라고 부릅니다.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식 차트 모형이 되게 다양하지만 주로 보시게 된 거는 캔들 차트 위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을 기준으로, 봉 단위로 표시를 한 걸 이제 봉 차트 또는 이제 캔들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꼬리가 뭐냐? 꼬리. 자, 꼬리의 제일 끝부분이 있겠죠? 위에 있는 이 제일 끝부분은 바로 최고가가 되겠고요. 고가, 최고가. 다음, 밑에도 꼬리가 발생을 했네요. 밑에 꼬리에 있는 끝부분은 뭐가 되겠죠? 최저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순위, 이게 위에부터 보면은 이게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제일 낮은 게 이제 최저가가 되고 제일 높은 게 최고가가 된 거예요. 언제? 10월 17일 날 거래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변동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당일날 제일 높았을 때 1,500원이었다. 그러면 여기 최고가 1,500원이 되는데 1,500원 뒀다가 갑자기 쭉 떨어졌더니 800원이 됐다. 최저가가 800원.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1,200원으로 끝났다 라고 하면은 시가는 1,000원, 종가는 1,200원, 최고가 1,500원, 최저가 800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음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꼬리의 끝부분을 최고가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꼬리 부분의 끝부분은 반대로 최저가가 되는 건 똑같지만 어쨌든 이 파란색의 음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가 시가가 되고 아래쪽이 종가가 된다. 즉 끝났을 때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 차트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가격을 먼저 이 주가 그래프를 보실 때인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의미하는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여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상승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날 상승했고 이날 상승했어요, 주가가. 근데 전날과 그 다음날을 비교했을 때 이만큼의 여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만큼의 차이, 갭이라고 하는데 갭이 생겼다. 갭이 생겼다. 만약에 이거 두 개, 둘 다 빨간색 그래프니까 양봉이 되겠죠. 양봉 사이에, 빨간색 양봉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보이면 바로 이걸 상승 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음봉이 두 가지가 나란히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만약에 공간, 여백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하락 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인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자, 상승 갭은 먼저 빨간색 상승 갭, 상승 양봉 사이에 있을 때는 상승 갭인데 이거는 추가 매수 세력이 있다.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락갭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 떨어지겠구나. 이거 반대가 되겠죠. 추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만약에 하락갭일 때 계속 이때 지금 충분히 떨어졌어. 보니까 전날 이거 엄청 떨어졌는데 그거 오늘 오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처음에 시가 자 이걸 발생하는 건 뭐냐면 그 전날 종가에 대비해서 그 다음날 시가가 그 전날 가격 변동폭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발생했다 했잖아요. 이 공간이 왜 발생해요? 어제 끝날 때는 종가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장 개장을 했는데 갑자기 1,200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 사이에 이게 안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시가가. 그 전날 가격 변동폭에 껑충 뛰어서 시작을 하니까 이건 급격한 상승 여력이다. 상승할 힘이 충분하게 남아돌기 때문에 더 오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가를. 그러니까 그 전날 종가를 대비해서 시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되겠죠. 이거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봉이 난 날 전날에 똑같이 만약에 1,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 전날에 1,000원이었다. 1,000원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주식이 개장하니까 시가가 8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상승을 반등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때 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 차트를 보실 때 상승갭과 하락갭, 그리고 양봉과 음봉, 그리고 고가, 최고가, 최저가, 시가, 종가 이렇게 주가 그래프를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일봉, 월봉, 일봉, 주봉, 월봉.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일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하고 월봉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일봉 보면서 만약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맨날 지옥입니다. 그리고 일봉은 그 주식의 변동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일일마다 변동하는 거는 막 이렇게 변하요. 하지만 주봉하고 월봉은 전체적인 그림이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일봉은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잘 몰라요 방향을. 주봉하고 월봉으로 보셔야 이것이 올라가는 상승세인지 아니면 하락세인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봉하고 월봉 차트를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내가 주식을 매도할 타임을 잡을 때도 이 주봉하고 월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 그래프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여기는 주가고 여기는 거래량. 여러분들 거래량이 더 중요해요. 거래량 그래프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은 날에 주식을 매수하셔야겠어요? 아니면은 거래량이 적은 날에 주식을 매수하셔야겠어요? 자, 저 같으면 주식 거래량이 적은 날에 매수를 하고 주식 거래량이 많은 날에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언제 주식을 매수하시나요? 거의 대부분은 주식 거래량이 폭발한 날, 급등한 날에 그때 같이 똑같이 주식 거래를 하세요.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 자 보시면 이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주식 거래량이 이렇게